예,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죠. 자, 윤석열 내가 한번 이 대표처럼 해볼까요? 4월 10일은 무슨 날? 윤석열 정부 심판의 날, 네, 대파의 날. 네,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도 지금 시동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기가 막힌 멋진 선의 경쟁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 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분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4번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차장이 공무원, 네. 공무원. 예. 그냥 공무원. 아, 네. 세금 거둘 때는 무서운데 네. 이런 데 나오시면 이제 맞습니다. 극 겸손 이런 모드. 자, 전 예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5번 우석대 대학원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권 대파해버리고 끝장내는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전다르크를 꿈꾸고 있는 전예현입니다. 전달크.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6번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서재현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식 경제 전문이라 가지고 우리 1,300만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고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26번 서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야가 경제죠, 경제.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자, 내일은 이제 선대 본부장님도 나오시고 대변인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보들도 쫙 해가 총 15명 인터뷰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에이스는 이제 임광현 전 차장님. 이 진짜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에 맞서는 기가 막힌 인재 영입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 탈세하는 사람들한테는 저승사자 같은. 네. 그때 조사국장이라고 하셨네요. 예예. 야, 조사국장 무서운 거잖아요. 탈세하는 사람한테는 무섭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서재현 후보는 예. 대구시장 나갔던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야, 홍준표와 누구나 다 예상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수도 응원해준 그걸 후보였습니다. 어떻게 이겨? 못 이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 그 상황에서는 둘이 바뀌어서도 못 이기는. 못 이깁니다. 예. 둘이 바뀌어도 예를 안 들어서 됩니다. 네. 서재현 대구시장 후보가 예. 국민의힘이면 서재현 되는 그런 구도인 거잖아요. 저는 선거운동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아슬아슬한데 오늘. 네. 근데 그 후에 이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을 했어요. 예, 그거는 국회의원 선거 때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있다가 대선 때 이제 하고 이후에 있었습니다. 저는.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전혜연 후보는 딱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텐션과 딕션이 정말 정치해야 될 사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정책 방송 이런 데 많이 나왔던 교수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화가 나서 예전에 열혈사제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예예. 사제인데 막 소리 지르고 아다 날아가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열혈 교수가 돼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저 같은 교수들을 대정부 투쟁의 전면에 세우고 있다. 전다르크가 되겠습니다. 네. 누군가를 교수형에 처하는. 네, 대파해버리고 싶습니다. 대파로. 그 좋은데요, 네. 교수형.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말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은연중에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누군가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거는요.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면 그냥 윤석열 심판 선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례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지만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열심히 하시면은 또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저희 서재현 후보가 26번이고 제가 25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당간당 유세단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처절하게 호남 가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하여간 한마음 한뜻으로 뭐 30번 다 당선되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야 야 쟤네 진짜 정권 교체 한번 맡겨도 되겠다라는 걸 주도록 더 열심히 뛰고 지금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당선되는 줄 알고 뛰고 있어요 지금. 네. 예. 대구에 있는데 제가 전화하면 다 받아요 밤에도 당선돼야지 그러면 네.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받을 때도 비례대표 후보 안 합니다. 예, 비례대표 26번입니다. 이렇게 후보 뺍니다. 국민의힘을 한 10석 밑으로 내리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고작업도 좀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본인들이 소개해 오신 자기소개 한 3분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광현 오늘의 에이스부터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에서 조사국장을 6번 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재계의 저승사자로 활약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 부자 감세, 재정 파탄의 저승사자 역할을 하러 온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 공정조세 전문가 임광현입니다. 조사국 근무가 친구도 맘대로 못 만나는 외롭고 힘든 자리였지만 탈세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 사재기 조사를 강력하게 해서 수급 안정화에 기여도 했었고 또 법인 슈퍼카를 타면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기획조사하고 이슈화 시켜서 결국 차량 번호판까지 바꾸게 만드는 그런 일화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이 영세 납세자들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세무 대리인들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공직 생활의 보람으로 남습니다. 당에 들어와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그다음에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저의 27년의 행정과 정책 경험을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의 총선 승리를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냥 뭐랄까요? 저는 FM. 인재 영입 중에 최고의 이제 군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해온 어떤 그 살아오신 세월로 보면 이런 종류의 영입이 없었거든요, 민주당에 전통적으로. 야, 어떻게 국세청 차장을 픽업할 생각? 서울 국세청장도 하신 거죠. 예. 정말 요거는 약간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약간 지리는 솔직히 말하면 좀 지리는 인재 영입이 아니었나. 근데 보면 무거운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 밖에서 보면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네, 맞습니다. 좀 편하게 해주시고 약간 너무 이중적이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사국장이라 해서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좀 안 무섭게 생겼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원래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속으로 무서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나도 지역구 나갈 걸. 근데 운명이 또 이렇게 된 것 아 그래요? 같습니다. 예. 본인은 지역구 나갈 생각이 있으셨어요? 뭐 당에서 뭐 있었다고 하세요, 그냥. 예, 하면은 다 따라서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사모님 결제를 못 받아서 제일 무서운 분에 근데 그 번호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예. 내가 하고 싶다고 앞번호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깜짝. 근데 4번이면 남자 2번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4번 딱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예.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나를 에이스로 생각하는구나. 예.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어쨌든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진짜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공부를 더 예. 했습니다. 공부도 잘하실 것 같은데 뭐. 안 하셔야 될 것 아이고, 같아요. 뭐더 이상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게요 그 좀 가진 사람들 예. 탈세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경찰 검찰 아니고요.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입니다. 맞습니다. 권력기관에 속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 세무조사 해버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예.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안 해서 되게 불만이었다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예, 제가 현장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도를 하셨구나. 아, 그래서 영입을 하셨구나. 아. 자 다음 전혜연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수석 대변인 무려 25번 전다르크 전혜연입니다. 25번 하면 다들 웃으시는데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랑 26번, 30번까지 만약에 이번에 당선되면은요, 저희 정권 교체 그냥 함대로 밀어버립니다. 4월 10일 윤석열 정부 대파인 날 하는데 저희 함대가 몰려나겠다는 각오를 여겨왔고요. 저 이제 내일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이회창 후보 담당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회창 후보 무서운지 모르고 기사 막 쓰다가 그 국회의원들이 회사로 찾아오는 바람에 도망가 숨어 있다가 나오고 사장님이 또 보호해주고 이런 일도 있고요. 내일신문 기자하다가 이제 강원도로 가서
한국 여성 수련원장 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인구 3%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다 망한다고 했지만 강원도에서 또 당시 최문순 도지사님과 함께 올림픽 관련 업무를 해서 나름 바닥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석대 대학원 개공교수하면서 방송을 하다가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제가 민주당원 교육하는 사람이었어요. 소통을 이렇게 합시다. 막 뿌리위원회 노인들 분들한테 막 김대중 정부 정신 살립시다. 뭐 노인분들이 막 박수 쳐주는데 제가 감동을 받아 저도 모르게 입당을 한 거예요. 평당원으로. 내가 이분들하고 진짜 함께하고 싶다. 이거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당원분들한테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내가 교육할 게 아니라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히 도전을 했고요. 정말 우리 30번 다 당선돼서 윤석열 정부 날려버리고 대파하고 끝장낸다는 심정으로 한번 뛰겠습니다. 전다르크 기억해 주십시오. 야, 제가 봤을 때 최소 25번까지는 가능해. 예. 26번 뛰죠. 26번 뛰죠. 4년 뒤에 오겠습니다. 안돼 26번. 예.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일반 유권자이거나 뭐 김건희 이런 느낌이라 그러면 전예현 후보님 같은 분들이 좀 무서워요. 예, 저도 무서워요. 느낌 무서우세요? 자체가. 네. 계속- 윤석열 정부가 좀 무서워야 아, 여기서 되는데. 부드러우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 정도의 느낌이면 뭔가 뭐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일부러 25분 준 게 아니냐. 지금도 에너지도 굉장히 낮춘 겁니다. 지금 우울한 모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업되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집에 못 가요. 저는. 받아 이거 써야 사실이에요? 됩니다.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받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럼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역구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네, 사실 출마를 많이 좀 권유를 받았죠. 근데 제가 해온 활동 자체가 특정 지역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진짜 장애인한테 얼마나 잔인하고 학생들한테 잔인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더 잔인한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역구 준비를 살짝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역 현안도 좋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이 추구하는 정말 사회적 약자 이런 목소리 대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한번 도전해 봐라. 그리고 이제 제가 교수로 살 때야 뭐 여러분 뭐 민주당원 여러분 이러지만 또 한 번 나가면 또 끝장을 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신 분들이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혈 사제처럼 평소에 신부님 하다가 화나면 돌려차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질을 알아보시고 예. 더불어민주연합에 가서 최전방의 공격수로 잘 서포트를 해라. 그런 거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윤석열 심판 선거에 거센 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세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얌전한 사람은 아무 안 소용 됩니다. 없어. 예. 맞습니다. 무조건 메시지가 세야 돼. 자 그러면은 서재윤 후보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대우증권이죠. 이제 미래에셋증권 전신 거기서 이제 주식 리테일이라고 해서 영업 직원도 하고 연수부도 하고 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도 하고 펀드 매니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경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가 경제를 이끄는 시기에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2017년도에 대구 시당을 이제 스스로 입당해서 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대구시장 나왔는데 새날은 선거 때만 부르시거든요. 2년마다 고정 출연자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예, 후원금도 많이 해주시고 정답이에요. 예, 정답.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당에서도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상금 부대변 이해찬 대표 때도 해주시고 지역위원장 그리고 경기도에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경험을 쌓고 또 당에서 많이 키워줬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구는 저는 더 이상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솔직히 그래서 비례대표를 준비를 좀 했었죠. 그래서 제가 주어진 게 경제 분야니까 주가 관련해서 좀 이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목소리를 내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지금 저 사진이 있잖아요. 네, 저게 제복을 입고 왔어요. 그죠. 제가 장교 ROTC, 출신이에요? 네, ROTC 정훈장교입니다. 제가 40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제가 6번이면 제가 국내에 있어야 되지만 26번이잖아요. 제 이종섭 장관 잡으러 호주 가려고 비행기까지 티켓까지 알아봤는데 돌아오셨습니다. 맞아요. 저한테는 악재입니다. 저 기자회견 때 그 이야기 했죠. 기자회견 때 이종섭 잡으러 호주 예. 간다. 뭐 예. 이렇게까지. 저는 솔직히 서지영 위원장과 같이 가고 싶었어요. 거기 25번인데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저는 혼자 가고 싶었어요. 같이 가면 큰일 그런 것 납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종석 빨리 들어온 것 같아. 일로 갑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필요하죠. 사실은 저도
정훈 장교 시절에 정신교육 시켰는데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저버리고 회피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마음에 이거는 진짜 이게 뭐 퍼포먼스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잡으러 가야겠다. 예,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박정훈 대령님을 직접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해병대 분들을 그리고 군에서 군대 간 아들이 정말 너무 어이없게 세상 떠난 그 부모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제 손을 잡고 그래도 방송할 때 우리 얘기 해주던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과 부모님들 눈에서 눈물을 뺄 건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눈물을 멈춰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의문사한 군 장병들의 부모님, 최승훈 상병의 부모님, 박정훈 대령과 그 가족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번 주말에 뵀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그 분들의 마음만큼 저희가 과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각오로 뛰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저희가 주말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하고 희생자분들 만나는데 와 정말 여기 센 분들이 많은데 다 우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는 데서 안 끝낸다. 우리가 이분들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다 결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날 보시는 분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보면서 뭐 좀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의 어쨌든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님도 훌륭하시겠지만 보기보다 전투력이 굉장히 세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칼잡이는 여기 있다. 진짜 칼잡이다. 맞습니다. 재벌 비리 잡는 칼잡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 이제 이 방송을 기획했을 때 4년 전에도요. 더불어시민당 후보들 다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이제 코앞에 두고 더불어민주연합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하면 더불어민주연합 측에서 이제 선수를 딱 카드를 내밀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방송에 26번 딱 들이미는 거 보면은 26번까지 욕심 부리고 있구나. 저는 지금 당선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해서 막 당선자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미안하지도 않냐고 뒷번호한테 그럼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가 그랬어요. 그 앞번호에 계시는 분들이 막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뒷번호 계시는 분이 더 열심히 하는 건 뭐냐?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 이거. 아니 앞번호 하신 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네. 간당간당하니까 더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일부 분들은 이제 그 현장에 이재명 대표랑 동행하는 그 유세도 하고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방송들 출연 많이 하시고 네. 비례대표라는 게 실제로 어디 지역 가서 혼자 이렇게 유세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뭔가 시켜주면 좋겠는데 시켜주는 느낌은 없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비례대표는 이게 나 혼자 개인적으로 선거운동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도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재 회장이 왜 자꾸 저 쳐다보시죠? 시키실까봐.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이게 서재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정치할 팔자. 내가 어쩌다가 정치권에 들어왔지? 실제로 저 우리 임광현 차장님 같은 경우는 정치할 생각이 아예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이제 패배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조세 정책, 특히 그 부동산 세제의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본인이 소득이 늘어나서 세금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있거든요. 반면에 정부가 어떤 제도를 바꿔서 본인의 세금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세 저항이 굉장히 그렇죠,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십수 차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계속 과표를 넓히고 세율을 올리는 정책을 그러니까 현장과 약간 괴리된 그런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 같은 것을 이제 전달을 했었는데 이제 반영이 그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의도에 한번 직접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그냥 했었어요. 그랬는데 잊고 살았는데 이제 당에서 조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와서 뭐 고심 끝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고 뭐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근데 불안하죠.
정치권이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의 연속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비례대표 앞순번이라는 건 확실성으로 가고 있긴 한데 예. 그 인간적으로 불안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잘할 수 있을까 뭐부터 시작하고 이번 아마 모든 후보들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감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예, 저도 어. 그게 하여튼 올 초에 이제 그 불면의 밤을 많이 불면의 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분야고 그래서 근데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렇게 와 보니까 옆에 계신 그런 동료분들이 이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고 또 경험 있으신 분도 많고 해서 이분들과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요즘에는 그래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입당이라는 게요. 네. 평상시 때 그래도 민주당 성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국민의힘 찍고 왔던 사람인데 민주당에 오라 그러면 가진 않아요. 불편하죠. 맞아요. 더군다나 이런 윤석열 정권이 시기에 공무원이던 사람이 내 성향이랑 다르게 가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서재현 대변인하고 저하고는 험지 남매가 별명이에요. 험지 남매. 저 대구에서 네. 활동한 사람. 저는 이제 물론 서울에 있었지만 고향이 강원도라서 저는 좀 고민이 깊었던 점이 뭐냐면 저희 가족들이나 이 고향 어르신들이 강원도에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만 해도 강원도에서 김대중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저희 식구들이 식당에서 쫓겨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데 제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순간 우리 가족들이 또 혹시 빨갱이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닐까. 노인정 같은 데서 밥 먹다가 쫓겨 정말 그런 정도로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고 강릉 권성동이고 거기 뭐 윤핵관 청구는 아니겠습니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가족이었는데 의외로 가족들이 야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 더 힘들겠냐? 그냥 나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등 때밀어 주신 게 제일 감사했어요. 근데 요즘 최고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난 당선될 것 같은데 저분도 같이 당선시킬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흐름을 네. 보면 나는 TK에서도 한두 선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조금 그 더 현상으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있습니다. 구도 강원도 같은 데서도 지금 다 지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도시 지역은 지금 맞습니다. 민주당 굉장히 유리하게 네. 나와서 아마 역대급 선거가 되지 않을까. 단 투표를 했을 때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예. 로또도 안 사고 당첨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당당하지만 또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자만하지 말자라고 계속 몸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만 국민들께서 그래도 좀 민주당에게 또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밥값을 조작하는 정부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밥값 조작 정부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부인은 조값 조작 논란에 휩싸이고 남편은 밥값 조작하는데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러시거든요. 저는 이 창피해서가 보수의 요즘 마음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도 민심이 흔들린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쭉 한 2년 동안 봤잖아요. 김건희에 대한 비호감도가 보수에서 엄청 커요. 막 그저 예, 대구 아마 경북-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분들 완전히 오리지널 네. 보수 지지자들은 일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은 잘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너무 아니다 싶은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그 대구 경북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또 대구 경북은 조금 그렇지만 누가 와도 당선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낙하산으로 엄청 많이 마지막에 후보를 꼽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저한테 전화 와서 야 좀 그렇지만 비례 26번인데 안 될 것 같은데 지역구 나가는 거 어떠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심판하고 싶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사실 전통적인 그런 약간의 영부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는 더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예. 그쪽 분들은 네. 유경수 여사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영부인 보고 예, 있는 조금 거잖아요. 이제 이게 외형적으로나 어떤 단아하면서도 내조 그 약간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자인데 완전 다르잖아요. 막 가방 받고 하면 안 돼요. 보수도 싫어합니다, 진짜. 예, 주가 조작하면 더욱더 싫어합니다. 진짜.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민주당 결의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 이게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한 오기.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평상시에 갖고 있던 가치관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실현해 보고 싶은 거지 국회의원 돼서 어떤 권력을 부리고 싶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보면. 요즘은 국회의원들 뭐 전화 달려가 가지고 막 다 민원 받고 아주 예전처럼 의전도 안 됩니다. 요즘. 네. 네. 그 민주당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30번까지 있잖아요. 검증을 할 때 몇백 명 지금 지원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30명을 뽑았을 때는 나름 엄청난 검증을 거치잖아요. 뭔가 뒷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이미 정해져 있던 분들도 몇 명은 날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 명단을 딱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진보당도 있고 그리고 새진보연합도 있고. 네, 시민사회.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번 선거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민주당의 그 결기가 느껴지는 박수. 후보였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평가십니다. 우리 정확한 그 해석이십니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상임선대위원장 또 나오시는데 내가 자리 교체. 명예 선대위원장님. 그 유튜브 선거 본부장이에요 제가 아. 네, 끝나고 근데 회의하나요? 원래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정치를 많이 보다 보면 더 잘하시죠. 리스트가 쭉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시죠? 보이거든요. 그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어하는 건지 그게 많이 보이는데 뭐 지금 당장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네. 맞지만 저는 차근차근 득표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국 혁신당도 굉장히 이제 좋은 저희들한테는 우군이죠. 네. 범진보 진영에 약간 이제 매운맛 같은 톡 쏘는 맛이 있다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은 맨날 먹을 수 있는 깊은 맛 같은 그런 거다. 묵은지 같은 거. 아, 묵은지처럼 1년 365일 먹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교육 문제가 핫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백승환 공동 대표이고 조세 문제 뭐 당장 국민의 삶에 영향 미치는 거잖아요. 이 부자 감세해가지고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장애인들 예산 깎고 R&D 예산 깎는 현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분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지아 위원장님 사실 대구에서 저런 진보 진영 정치인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지역주의 깨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저 막상 같이, 얘기하려니까 뭐 2년 뒤에 하여간. 또 출동하겠습니다. 2년 뒤에 또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영화 300 포스터를 누가 나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300 하지 말고 더불어민주연합 30 해가지고 방패군단 하면 어떨까 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민생을 촘촘하게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확 국민들 눈을 사로잡는 조국 혁신당이 있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전략은 차근차근 득점하시면 돼요. 한 발자씩. 그렇게 하면은 정말 멋진 경쟁이 되지 네. 않을까. 근데 그거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요. 네, 주눅들 그 보이나요? 네, 더 자신감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이 저쪽으로만 포커스가 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런 느낌이 사실. 있는데 어차피 여기가 큰 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함대죠, 함대. 그러니까 큰 집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득점하시면은 뭐랄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농처럼 이야기했는데 국민의 미래 쪽에 비례 의석을 10석 밑으로 줄이자. 화이팅, 화이팅 멋있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그겁니다. 그럼 나머지 36석은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국민분들 보시기에 의료 정책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 후보가 우리나라 의료 정책 최고 손꼽히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요한 위원장 한번 붙자. 맞습니다. 지금 토론. 그렇게 토론 배틀 한번 하자고 안 하실 것 같아 거기서. 그러나 이제 나와라. 알겠어요.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누가 해보자. 전혜연하고 붙으려고 하겠어요. 이제 김장겸 전 사장이랑 한번 붙어볼까. 언론 탄압 한 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없어요. 나 네. 탄압받던 사람이나 한번 그럼 집 주소 붙어볼까. 한번 찾아가 볼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 한번 진짜. 가서 그 지금- 거리 토론 한번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쪽도 30명이잖아요. 네. 우리도 30명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럼 1번과 1번끼리 매치업 시키고 아. 30명 하는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비례 1번은 양당 공이 여성 이제 장애인 장애인 후보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쪽 4번 누군지 아세요? 진종호 그 진종호예요? 선수. 사격해야 됩니다. 그 조금 불리한데. 진종호 4번이에요? 그렇게 그러네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뭐 스포츠 진흥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앞 순번이 갖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네요. 야 진종호였었구나. 아 참. 나 참 그래.
김장견 전 MBC 사장님이 계시는군요. 저랑 한번 붙으시죠. 저기 공보 언론 전문가시고 뭐 그쪽으로 저기 수사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저랑 한번 붙으셔서 도대체 언론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한번 토론해 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김장현 전 사장님 저랑 한번 붙으시죠.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전사들하고 붙으시는 거 제안해 봅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국회에 들어가면 뭐 하고 싶길래? 그거 있잖아. 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에 예. 들어가면 일단 이것만큼 반드시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경제 주식이니까요. 저도 이제 주식 화랑 3법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가 주가 조작 한 2천만 원만 해도 20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후 관리 그리고 또 벌금 몇 번 하다 보니까 주가 조작을 누구나 쉽게 알려요. 그래서 주가 조작 사형법 해가지고 이 가중처벌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시지만 금융투자세 얘기하잖아요. 저는 관치금융철퇴법 왜냐하면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 윤석열 정부가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4번밖에 없는데 본인이 그냥 해버립니다. 6월까지. 그러면 시그널이 야 이게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시그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치금융철폐법을 만들고 우리 민주당에서 주가 조작 주가 지수 5,000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그 확인해 보면 기업들이 주가 조작 5,000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R&D 관련해서 연구개발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 제가 실질적으로 제 석사 논문도 도태된 기업과 성공한 기업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R&D 비용이 높은 것들이 굉장히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디어로 예전에 기아차가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5천 원대 주식을 사가지고 뭐 2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게 되면 주가 5천 포인트 도달법. 예,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당장 국회로 갈까요? 그렇게 보내야죠. 잠깐만 갔다 와요. 갔다 오. 국민의 미래. 내가 서재현 후보를 네. 좀 알잖아요. 2년마다 고정직이니까. 아니 근데 서재현 의원님하고 제가 방송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 오늘처럼 신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네. 너무 지금 업되셔서 그게 좋습니다. 아니라 좋습니다. 제가 서재현 후보는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바로 앞에 아는 형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패기가 넘쳐서. 저는 그 퇴근 안 하고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 그 코가 석조 좀 빠져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26번이 너무 신나 있어 지금. 가스라이팅 당해서 벌써 당선된 것처럼 저는 행동해야 6번이라고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땡겨볼게요. 4번. 4번 임광현 후보님.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이제 만약에 국회에 가게 되면 이제 기재위 쪽으로 가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 부자 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부세 감세했고 그다음에 법인세율 인하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상위 6%만 해당이 된다는 상속세 감세하겠다고 그러고 또 상위 1%의 주식 부자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다고 그러고 또 다주택자들 중과세 폐지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56조의 세수 펑크가 났거든요. 2년 연속 세수 펑크고 9년 만에 발생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급기야는 원래 2월에 발표하던 나라 살림 적자 규모를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 날 발표하겠다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보면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1.4%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일본한테도 25년 만에 추월을 당했어요. 맞죠. 네. 추월당했고 그다음에 지금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작년에 3.6%거든요. 이 물가 상승률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IMF 때 물가 상승률이 높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그때 금융위기 있었던 때인데 그때 물가 상승률이 높았고 그 이외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전 세계 순위의 208개국 중에서 200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북한보다도 지금 순위가 밑인 거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저성장 구도로 가게 되면은 이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나라 곳간이 나라 살림이 여유가 있어야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담세력 있는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를 지금 잃어가고 있고 나라가 경제가 제가 볼 땐 골병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부자 감세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 전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취약계층하고 사회적 약자한테 가는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임대라든지 공공의료라든지 R&D 예산이라든지 지역 화폐 시장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줄줄이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이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조세의 공정성이 지금 급격히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평범한 사람들인 근로자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그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일단 국회가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은 이러한 부자 감세와 그다음에 재정 파탄, 불공정한 부자 감세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일 지금 그리고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탈세잖아요. 또 조세잖아요. 우리 증권 시장도 왜 소외됐냐면 금투세 있잖아요. 금투세. 국민의 미래에서는 힘에서는 이걸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금투세는 원래 내년에 시행됩니다. 그럼 시행하고 보완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폐지해 버리면은 그러면 주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은 이게 언제 또 될 수 있다는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세계 경제가 화랑인데 우리 주가만 계속 2,800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제가 혹시나 못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한번 협업해서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의 만국병은 아직까지도 지대추 같아요. 땅 하나 사놓고 땅값이 오르면 그래서 고속도로 정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임광현 차장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부자는 1%냐, 3%냐, 0.1%냐 있겠지만 확실하게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거 그냥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 예. 웬만하면 국민들 담배값이나 올리고. 맞습니다. 금투세도 실제- 폐지하면 안 되고 무조건 부자들한테 깎아준 세금을 월급쟁이들한테 세금을 맞습니다.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네. 거둬들이잖아요. 네. 그거 바꿔야지. 맞습니다. 말로 안 되는. 또 그리고 보완- 세금 이런 것도 있거든요. 세금 낸 효용감이 있어야 돼요. 네. 예. 내가 세금 낸데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얘기가 네, 나오는 100만 원. 거거든요. 네. 그럼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만들겠다는 네. 건데 네.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이제 딱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국회 들어가면 하고 싶은 일 있어요? 저는 일단 언론개혁 관련법 지금 이 언론이 정말 너무 야비하고 이 세월호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네. 공영방송이 만들고 내보내는 거 너무나 당했는데 이런 것까지 차단하는 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5.18 망언자들하고 친일파들은 공천을 못 주게 하는 법안을 여야 공이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맨날 5.18 관련해가지고 툭하면 이제 누가 비대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 바뀌면 강주 가서 무릎 꿇고 울거나 그러고 오는데 가만히 보면 공천할 때 꼭 5.18 그 망언한 합니다. 사람들 예. 공천해주거나 맞습니다, 또. 친일파 공원에다가 적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예 공천 취소라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공천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라던가 중증 장애인들이 아직도 좀 많은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선발해야 되는 이유는 부자 감세해주는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못 살겠다 정도가 네.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길 건데 얼만큼 이기느냐. 26번까지. 근데 절대 자만하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자만하면 안 맞습니다. 되고 이재명 대표 유세처럼 간절하게 네. 그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 되겠다. 내가 투표장 안 나가면은 큰일 나겠다. 예. 이 느낌까지 지금 맞습니다. 올라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이재명 대표라면 해보고 싶은 거. 저는 주가 관련해서 사실 주가 조작을 좀 철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 저도 증권회사 10년 했지만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또 주가 조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지능적이고 장기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직화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선행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주식을 매매하거나 주문을 누구처럼 했다가 뺐다가 하면 그 근거가 다 남습니다. 그 이런 것들이 초반에 선행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좀 발의해서 누구나 주가 그 조작의 어떤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노력하면 또 우리가 주식 활성화돼서 부자 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들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라면 그렇죠, 꼭 예. 법안 아니어도 상관없이 이 질문은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주식을 잘하세요.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지. 예.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더 이제 또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아시니까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프로 TV가 그때 그 열광했던 그렇죠. 게 예, 맞습니다. 대선 때. 예. 야 주식이 이 정도로 잘하는. 그렇죠. 그리고 3% 회사도 좀 상장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자 다른 분들. 예.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권을 탈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자들만 살찌운다고 비판받는 이 정부의 이 불공정한 정책들을 좀 종식시키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전 후보님 말씀하셨는데 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도 좀 보호를 해서 이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예. 정권을 꼭 찾아오고 싶습니다. 예. 전 후보님은 예,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진짜 정의가 뭐고 진짜 상식이 뭐고 진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게 뭔지를 정말 국민들이 다 체감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다 훌륭하신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와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많이 저는 정치적 경제화는 됐다고 정치적 민주화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적 민주화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안 되죠. 이건 뭐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는 다 무너졌다고 봐요. 완전 부자 감세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정말 정권이 바뀌니까 국민들이 삶이 너무 좋더라. 정말 윤석열 정부를 대파했더니 대파 조작 이런 한심한 거 안 봐도 된다. 사과값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정말 우리가 꿈꾸는 드디어 이제 경제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거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네. 괜히 먼저 시키셔가지고. 네. 누구나 하고 싶은 네. 말, 네.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정권 교체가 아닐까. 네. 네. 이런 측면도 있어.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예. 그때가 터닝 포인트 네. 중에 네. 하나예요. 네. 저쪽에서는 그래 우리 별로 니들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지만 민주당도 똑같아. 이재명 대표도 문제 있잖아. 이렇게 가던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틀어진 맞습니다. 거예요. 저렇게 털었는데도 구속 하나 못 시키네. 이 흐름이 분명히 있죠. 본인 힘으로 이겨낸 거죠. 근데 최근에도 지금 재판 받으러 가는 문제가 지금 출석 한 해 한 해로 논란이 있긴 네.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간절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보다 더 간절하게 보여요. 네. 그리고 어제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오늘 또 새벽같이 저기 경남 내려가잖아요. 언제 쉬나 싶을 정도. 예, 못 쉬죠. 그죠. 집에도 3일 만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제 그 간절함이 국민들한테 느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또. 달리 말하면 왜 대표만 뛰나 이런 생각도 들 때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안 받아주기 때문에 대표만 뛰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근데 대표만 뛰는 것 같은 느낌 들면 거기에 동정심이 또 얹혀요. 네, 맞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 같이 굴러가고 있는. 사실 이런 측면도 있죠. 대표가 셀럽이기 때문에 대표의 말만 언론들이 받아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번 서미화 후보님이 시각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광주로 갔을 때 같이 가셨거든요. 이제 무안 출신이시니까 또 가시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또 호남에서 이렇게 힘을 합하는 모습을 많은 유권자들이 보이고 싶어 하시니까 가셨는데 저랑 거리 유세 가셨을 때 사실 서미화 후보님 잘못하면 넘어지면 정말 크게 많이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저희랑 같이 거리 유세를 다니셨어요. 저랑 다른 여자 후보랑 양쪽에 팔짱을 끼고 후보님 이거 넘어질 것 같은데 괜찮겠는데 일단 가겠다고 하시는 거. 이런 간절함도 국민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1번이 이미 당선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의 1번이니까 예. 내가 가겠다고 하시는 거 이거 너무 간절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너무나 간절하고요. 26번 서지현, 27번, 28번, 29번, 30번 만약 되면 정권 교체 됩니다. 네. 그 간절한 바람으로 저희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지율 한 60%만 나오면 됩니다. 뭐 100%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가스라이팅입니다. 예. 맞습니다. 빨리 깨야 되는데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도.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국민의힘의 그 역부족인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만 바라보니까 그렇죠. 예. 한동훈한테 나올 메시지가 없어요. 네. 연설 3분의 2상 못해요. 그런 후보 하나 놓고 민주당에서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예. 존재감을 발현했을 때 이제 한동훈 혼자를 고립시키는 그 선거 전략으로 지금 가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론이 안 받아주니까. 그렇죠. 또 뭐 선거운동 이제 시작하면 또 다 달라질 거니까요. 더 유리하죠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새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외면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스라이팅 안 당하시려고 지금. 아니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전 이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조정에 관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제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이제 매운맛은 화끈화끈 이렇게 막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은 이제 이게 조정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큰 집이 제 하는 분들이 좀 생기는 상황들이 올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경쟁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판 안에서 비난을 하면 무조건 못 이겨요. 네. 네. 무시해야 돼요, 차라리. 네. 맞습니다. 그 우리들만의 컨텐츠를 보여주시는 게 네. 중요한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저는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비례나 지역에서 굉장한 이렇게 약진을 하는 압승을 하는 구도로 저는 갈 거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그 뭐 새날에서 뭐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착실하게 득점하시면 되기 때문에 15명 방송을 미리 준비했던 네, 거거든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언론들이 계속 이제 경쟁 당을 쏴주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방송을 보고 아 더불어민주연합에도 좋은 후보들이 많구나 네. 이렇게 소문 내줘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렇게 막 주장하시고 막 어쩔 때는 새날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송을 또 안 봐 문제는 보게 만들어야겠네. 그런 측면이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방송을 했을 때 지금 우리 방송 보고 있는 분들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진영 분들일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아 더불어민주연합에도 좋은 후보들이 많구나. 요거 알려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는 것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20일 날 선대위가 출범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함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빙산 같은 거면 이제 앞에서 세빙선이 이제 길을 트면 함대가 가서 저 빙산을 그냥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배도 예열하고 그 안에 좋은 이제 군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전투에서는 연합군이 나서야 됩니다. 네. 이번 총선이 그냥 총선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하는 시금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연합군이 지금 모여가지고 다 뛰고 있고요. 아, 이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연합군. 예, 뭐 전다르크도 뛰고 있고 여기 저승사자도 있고 네. 네, 일단 당황- 무조건 당황했습니다. 뛰겠습니다. 네. 눈 감고 뛰겠습니다. 뭐 가락하면 가고 설하면 서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후보 숫자도 많고 예. 지금 세 개 정당이 연합한 거고 예. 또 다양하고 진짜 배울 점이 그러니까 많아요. 일사불란하게는 안 되고요. 예. 이제 이 과정들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인식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제 그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지역구 잘 나가고 있고 비례대표도 잘 나가면
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상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상 대선이다고 볼 정도로 지역에 가면은 이재명 대표 가면 대선 때 예, 사람 더 많이 맞습니다. 모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대선 때 저렇게 많이 안 모였거든.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뜨겁더라고요. 네. 자, 제가 오래된 민주당 당원이에요. 예. 누구를 위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하는 이유 조금만 더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네. 포지티브로 가시면 돼요. 아 예. 어. 이 싸우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 정권과 싸워야 될 분야도 많습니다. 뭐 경제, 외교, 안보, 문화, 사회.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에 계신 후보님들은 정말 각계각층에서 실력과 경험을 갖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윤 정권과 이기는 싸움. 그다음에 간지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싸움의 명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믿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저도 생각한 게 이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은 이제 기본인 거죠. 이제 심판을 넘어서 대안까지 이제 그 세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후보 30분, 29분을 계속 저희도 자주 만나다 보니까 본인이 제일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이제 협업하려 하는 그 마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돋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원팀이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뛰어넘어서 그런 자세까지 너무 훌륭하셔서 저도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분들이 이런 우리의 활동들이 이제 국민들 유권자들한테 체감이 되면 아 우리 연합 이제 비례는 연합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 그러한 선거 기간에 저도 이제 대변인으로서 또 역할을 잘해서 꼭 마지막에는 30번은 좀 무리 아닐까. 26번까지는 30번 당선할 수. 후보님한테 이른다. 네. 그때는 30번이라 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신뢰를 좀 가져 주십시오. 이제 원래 예. 현실적인 목표는 예. 한 20번까지 노리고 맞습니다. 예. 분위기 좋으면 한 25번까지 가자. 26분 26분. 그 2년 뒤에 나오겠습니다. 다시. 이런 걸 거예요. 네.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 우리가 낭만적이지 않고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님도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당을 어느 당에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장 어느 당에서 나와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회 무시하고 이러는 거 확실하게 22대 국회에서 바꾸려면 일당을 어느 당에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지 정말 냉정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봐 달라. 그리고 총선뿐만 아니라 결국은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그럼 22대 국회 가서 바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막 뛰어가지고 개혁 입법 통과시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정치 다 똑같아 이런 말 절대 안 하십니다. 민주당 실력 있네. 교육도 잘해. 조세도 잘해. 지역주의 타파하고 증권도 잘해. 전다르크도 있어. 저희 네. 수권 정당 되겠네. 두 가지입니다. 일당을 만들어 주시는 거하고 나아가서 정권 교체 우리 손으로 대통령 만드는 거. 저는 솔직히 가장 현실적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싸우는 거요. 네. 이건 매일 얘기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어. 네. 비례도 민주당 찍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막상 비례의 명단을 모릅니다. 그게 문제야. 그런 걸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제가 숙제죠. 갖고 네. 저 명단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예. 그럼 대략 거기에 이력이 2개 나오잖아요. 아까 저 보여줬던 거 있죠. 네. 처음에 네. 보여줬을 때 거기 보면 비례 몇 번, 뭐뭐 했던 사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처를 했을 때 세금 문제, 네. 뭐 부자 감세 문제 나오면 임광현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본인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홍보는 저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1번부터 30번까지 누구 있냐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대략 서재현 하면 어떤 사람, 전대현 하면 어떤 사람 이걸 알고 있어야지 저는 효과적으로 나온다고 봐요. 대표님 이제 홍보국장으로 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예선대위원장 네. 겸 네. 명예홍보국장 겸. 네, 지금 못 들은 척 하세요. 지금 못 안 들리나요? 그러니까 제가 선대 본부장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유튜브 선대 본부장. 네. 아니 근데 사실 처음에 우리 인강현 후보님도 우리도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인상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대정부투쟁 하실래나 동네형 같아요, 했는데 진짜. 사실은 정말 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저승사자이셨던 그렇죠. 분이에요. 저승사자 옷을 입히고 한번 그런 방송 생각이 출연을 한번 그럼 저도 군복 전다르크 해야겠네요, 진짜. 전사단 네. 옷을 한번 입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자꾸 김윤 후보 말씀드리는 이유가 김윤 후보님도 이제 이렇게 웃는 인상이세요. 예, 부드러운 진짜 큰형 같은. 토론 붙으면 정말 아, 토론의 의사쌤. 예. 네, 아, 토론의 그거 끝판왕입니다. 훌륭하시죠. 토론의 끝판왕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가 자꾸 그 토론 배틀 하자가 한번 붙어보자. 누가 진짜 실력 있는지 이런 겁니다. 네. 자, 지금 리스트업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일단 소개해드려 볼게요. 서미화님 1번, 다음에 위성락님 전 러시아 대사관 네. 대사 2번, 백승하 교사 노조연맹 전 사무총장 백승하 3번, 임광현 예. 4번, 다음에 정혜경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5번, 용해인 현 21대 국회의원 6번, 그리고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다양하기도 하다 예, 진짜 네, 7번. 그렇습니다. 다음에 박홍배 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8번, 강유정 전 강남대학 교수 영화평론가 9번이고요. 10번이 한창민 전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11번 전종덕 제7대 전라남 도의원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1번이고요. 김윤 현 서울대 의대 교수 12번, 임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13번. 네, 맞습니다. 왔다. 정으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 14번 정으로, 다음에 15번 진보당 수석 대변인 손설, 다음에 16번은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 경제비서관 16번이고요. 17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이주희님 17번, 18번 전 국정원 차장 김준환님 18번, 19번 노무현 재단 사무총장이었던 고재순님, 20번 한국철도공사 기광사이신 김영훈님. 예, 이분도 파이팅이 넘칩니다. 이분들이 진짜, 예. 이 명단을 다 몰라 아직까지도. 예, 그게 이게 중요해요. 저희들 대변을 역할 잘 정말 다양하게 잘 구성해놨거든요. 다음에 21번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국 국장 곽은미님, 22번 전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농우민 위원장 조원희, 23번 현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에코11 대표이사 백혜숙 후보, 24번 코미디언 및 공연기획자 서승만, 25번 현 우석대학교 대학원 개교원 교수 전예현님, 26번 전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재헌님, 27번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인 허소영 후보. 와, 읽는데도 벅차네. 28번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29번 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 강경윤님, 30번 송창욱님 문재인 정부 제도개혁비서관이신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지원자가 한 200명 됐다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다 떨어지고 20명, 30명 살았다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라인업으로는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하고 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6석 정도는 연대를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구에서는 진보당 등과 계속 간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세는 되게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을 홀대하시면 안 돼. 네. 관심 밖에 두시면 안 되고, 리스트업 쭉 보고 괜찮다 싶으면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연합해야 대선 승리까지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왜 연합하냐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저 이제 민주당 출신 후보니까 민주당만 생각하면 연합을 왜 하냐 이런 분들이 일각에서 있어요. 근데 저희는 총선 승리를 넘어 대선 승리를 하려면 정말 작은 진보 정당, 시민사회까지 힘을 다 합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지현 후보하고 저하고는 민주당 명단만 보자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네. 근데 연합하다 보면은 좀 더 뒷번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당에서 열심히 뛰자는 것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선 승리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네. 그 좀 진정성을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좋겠어요. 오도 오늘 저도 사실은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제 지역구에 출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선거 연합 같이 해서 지역구도 같이 하면서 이게 연합해서 선거 끝나면 해체가 아니고 이게 지선 대선까지 계속 정권 교체해서 협업 연합 맞습니다. 이걸 계속 유지하기로 약속하고 저도 도와주기로. 이번에 그러니까 연동형을 네. 유지하기로 한 이유가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 판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 몰아주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고민되시면 그냥 몰빵. 네. 몰빵.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세 분 30초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민주당 지지하시는 여러분들께 30초씩 부탁 말씀 뭐 또는 하고 싶은 말씀 할 기회 드릴게요. 예, 카메라 이거 보시고. 예. 아이 컨택. 알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몰빵하면 소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몰빵할 때가 있습니다. 가치주. 그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하는 가치주에는 몰빵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우리 연합의 가치주인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에 몰빵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확실하게 심어드리겠습니다. 26번 서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해. 예,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물가 폭탄, 재정 파탄, 민생 도탄, 그리고 용산 방탄 이 4탄을 심판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몰빵해 주십시오. 저승사자 맞네. 무섭습니다. 야, 전 국세청장님도 몰빵을 외치는 예.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몰빵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끝장내고 정권 교체 반드시 이뤄내는 초석을 더불어민주연합이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답답하셨죠? 저희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25번, 26번, 30번까지 당선된다는 마음으로 저희 간절하게 뛰고 있습니다. 국민이 오라고 하시면 달려가고 국민이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저 전예현 후보는 김건희 씨랑 토론 한번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거 너무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저랑 토론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명품백 몇 개 있나 이런 걸로 하면 제가 지지만 에코백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아까 그 1시간 정도 전에 댓글창에 올라왔어요. 전예현 새날 패널 각이다. 새날 패널에 잘 어울릴 것 같다. 아우 영광입니다. 혹시나 잘 안 되시면 오세요. 당선돼서 한번 하는 네.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인터뷰 첫 번째 시간이고요. 내일도 세 분, 그거 다음 주는 월화수 세 분씩 해서 네. 총 15분 인터뷰인데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을 한번 모시고 나머지 대변인 그리고 다른 후보 한번 모시고 왜 더불어민주연합인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연습한 거 한번 해봐도 네, 될까요? 한번 하세요, 한번 하세요. 아이돌 흉내내는 거. 네. 자, 저희는 먼저. 자, 예. 국민 여러분, 저희는 더불어 민주 연합입니다. 네. 강제로 연습시켰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때려요. 네, 맞아요. 아 괜찮아요. 이렇게 활기차고 맞습니다. 뭔가 좀 그 포지티브하게 대파로 맞을까 봐. 예, 맞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방송 전에 여기 써놨잖아요. 밝고 신나고 활기차게 맞습니다. 굉장히 부합한 방송이 아니었나. 그럼 이겨. 맞습니다. 예. 걱정하지 화이팅. 마시고요. 네. 세 분 고생하셨고요. 저 믿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